안녕하세요. 서혜영입니다. 어렸을 때 그냥 하면 재미있었어요. 정답이 나올 때 희열감이 있었어요. 생각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인서울은 갔어요. 제가 동덕여대 나왔거든요. 내신은 좀 괜찮은데 수능이 좀 잘 안 나오는 케이스였어요. 나는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으니까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원 시험을 봐요. 또 수능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을 계속 못 버렸다는 게 이게 딱 그때 24살? 이 안주했던 삶이 있다 보니까 막 간절함이 사실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2년 후에 애를 낳았어요. 16평, 18평에 이제 엄마, 아빠, 제 동생 4명이서 살다가 이제 저희 이모들이 상경하면서 이모 2명이 같이 살게 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됐지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해, 뭐 가난해,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커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되게 어려운 형편이었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친정집에서는 제가 이제 일찍 시집을 간 게 되게 이슈화 된 거예요. 시댁 쪽에서 결혼을 하고 보니 집도 해주시고, 제가 어리다 보니까 너는 그냥 몸만 알아. 제 기준에 굉장히 넉넉한 집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는 와, 우리 혜영이 시집 잘 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저에게 혼수도 넉넉하게 막 1,500만 원 현금으로 주실 만큼 일산에서 굉장히 넓은 뭐 거의 58평 집에 살았고, 출판사를 제가 그만두고 집에서 놀면서 공부를 다시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게 된 것도 그래도 남편이 아버님 사업 하시는 그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년 퇴임하실 만큼 초등교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사실은 교사를 안내를 하긴 하셨죠. 근데 교사라는 직업이 제 눈에는 크게 메리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걸 그냥 과감하게 싫다 했죠. 제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 초등학교를 진짜 5번인가 6번 다녔어요. 1년에 한 번씩 전학을 가야 돼서. 엄마의 그 직업군이 이렇게 잘 사는 뭐 좋은 이런 느낌이 사실 없었고, 늘 피곤하고 어쩔 때는 멀리 발령받으면 아빠가 도시락을 싸주게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메리트 이런 게 사실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프레벨이라는 아동 책 회사에 선생님으로 가게 돼요. 주부에서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게 된 첫 번째 회사였는데, 아이들 맡기는 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게 딱 그 유아교육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일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 아버님 회사가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한 중학교 1학년 때쯤 부도가 나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집과 그때 저에게 해줬던 뭐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부도로 인해서 조금 다 손실이 됐던 그 상황이 저희 큰애 중학교 1학년 때 유아교육을 하던 그 오전에만 시간을 쓰던 직업에서 수학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딱 그 시점이었어요. 애들의 저녁 케어를 제가 전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남편 내조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큰아이 1살 때 돌 때 제가 그때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진볼이라는 그 유아교육센터를 제가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는 다 부유한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준성이 엄마라는 엄마를 알게 됐죠. 그냥 들리는 소문에 준성이 엄마네 집 망했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고, 사실은 그분을 만난 건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카톡 프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를 철벽을 치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주변에 아무 선입견 없이 제품을 막 쓰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불법 제품을 왜 사? 약간 이런 마인드였죠. 가입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제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 준성이 엄마가 오랜만에 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언니 사진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되게 귀가 얇지 않아요.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언컨대 이 엄마가 제안하는 것도 나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만났죠. 어떤 회사라는지 제가 서치하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서치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난 안 할 거니까. 커피를 한잔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식품이나 아니면 제품으로 저에게 제안을 했다면 아마 저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실적으로 제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커리어우먼처럼 일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쭉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5년 전과 10년 전의 상황이랑 지금이 좀 괜찮아졌냐고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더 바빠졌고 아이들은 커가면서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런 현실 점검을 제 스스로 그냥 그 순간에 딱 했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5년 후, 10년 후의 삶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됐죠. 저를 여기 이제 이 길로 안내를 해주신 분이, 네, 그분이 바로 우리 김고은 스폰서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은 누군가에게는 다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시간도 저에겐 1년이 갈 것이고, 또 열심히 움직여서 뭔가 해내는 그런 시간도 저에겐 1년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렇게 뒤를 본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 인생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웰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그 동종업계에 유일하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세상에 영업이 없는 일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나의 지식을 파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 이 세상에 영업이 아닌 일은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이 저에게 제안을 받아요. 어떤 게 좋으냐고. 전 열심히 설명을 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영업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영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좀 억울함이 느껴졌었어요. 이 일의 플랜 속에서 제가 혼자 다 일일이 만나면서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실적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제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잘 받게 될 수 있는 플랜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꽂혔던 것 같아요. 제 모습만 딱 봐서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누군가와 사교성이 되게 많다라고 이렇게 다 느껴지는데, 제가 아이였어요, 완전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잠재력을 본 거죠. 내 안에 사교성도 있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뭔가를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컸는데, 그것들이 살면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진짜 제가 많이 제 스스로를 재발견하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월 500 정도, 500, 600 정도의 수익은요, 굉장히 엘리트들이 받아가는 수익이라는 고정관념이 사실 있었습니다. 주부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인컴? 지금은 여기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님에게도 내가 충분히 멋진 며느리, 그리고 멋진 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 목표고요. 경제적인 궤도에 딱 오르게 돼서 부모님, 식구들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챙겨드리고 나면 타인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김고은 스폰서님, 박청재 스폰서님을 보더라도 자기 식구, 가족 이외에 많은 타인에게 뭐 기부 행사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 안에 작은 그릇을 제가 이 일을 만나면서 점점 키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제 목표도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